예,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무장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때 대한 우리 당의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서 중요 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하셨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지뢰를 심고 철책을 두르고 방벽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요. 자, 이게 우리를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대로 따지면 북침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북침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명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침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제하기 위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내심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탈북하는 군인들 또 탈북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한 그런 철저한 방벽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한과 북한은 다른 나라다. 그냥 두 개 나라로 인정해달라 이러면서 사실상 저기가 휴전선이나 뭐 38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국경을 세우는 다른 나라니까 국경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경을 세우면 저쪽을 전부 다 국경만 세우고 말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북한 전술도로라는 걸 깔고 있단 말이죠. 아주 그렇죠. 길게. 그럼요. 그럼 전술도로가 도대체 뭡니까? 전술도로는 글자 그대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군사용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경을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주요 장비를 이동시키려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 군사분계선 원래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그렇죠. 설치를 해서 충돌을 막기 위한 예. 것인데 군사분계선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예.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베를린 장벽 기억하십니까? 예. 동독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웠는데 전 김정은이 거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면 네. 유엔에서 특히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UNC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비무장지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중무장지대가 됐어요. 아, 중무장지대. 예, 결국은 북한도 GP를 안쪽으로 들여왔고 우리도 GP를 설치하고 있고 들여오지 말아야 할 중화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UNC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이 연결의 통로, 이 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데 판문점에 그거 하나 유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UNC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UNC 입장에서는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북한에 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과 모든 대화의 통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비무장지대 안에 많은 경계소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겠다. 만약에 북한이 용납할 수 없는 뭐 소위 요즘 얘기하는 240mm 방사포라든지 또는 신형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국경지대 특히 소위 말하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배치한다면 그건 명백한 심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2km 구간에 서로를 두면서 적대적 행위, 혹시라도 뭔가 충돌이 벌어졌을 때 좀 완충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직접 조준 사격도 가능해지고 좀 더 이 무력 충돌이 직접적으로 맞닿을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도 가장 가까운 곳은 이 남북 상호 GP의 거리가 1km도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예. 그러면 기관총 사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북한이 이제 철조망을 설치하고 초소를 얼만큼 이 군사분계실대로 가까이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존 초소를 하더라도 결국 언제든지 우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강력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억제입니다. 최근에 빈총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북한이 우리에게 감히 도발하면 안 되는, 했다가는 뭐 완전히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말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핫피플 함께하고 있는데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요즘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도발이고요. 올 들어 11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입니다. 17일 시작된 한미연합 연습 앞에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700km 이상 비행을 했다는 거면 탄도미사일의 사이즈는 꽤 큰 사이즈로 보입니다.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긴급안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조금 전 원산에서, 강원도 원산이군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700km 정도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동해로 간 700km의 궤적을 그대로 방향만 한반도로 바꾸면 한반도 전역이 다 사실은 저 북한 탄도미사일의 범위,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명백히 겨눈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겁니다. 자, 지금 국가안보실 입장까지 나왔는데 또 그런 말, 갑자기 그 뉴스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 보고했잖아요. 대통령도 부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지금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우리가 부르자, 북한이라는 용어 말고. 이게 또 그 뉴스가 또 묘하게 지금 겹치네요. 탄도미사일 발사 확보랑.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태도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우호적으로 바뀔 때도 있고 강하게 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최근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더 이상 북한은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적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선거 있을 때 주적이 누굽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주적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없애버려야 될 주적으로 삼느냐,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북한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미사일 빵빵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고 백날 촉구해봤자 과연 북한이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이런 냉혹한 현실을, 국제 정치적인 현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 도발을 할 때 이른바 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 방사포 도발을 많이 섞어서 했는데, 이제는 다 사거리가 긴 탄도 미사일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